안녕하십니까. 이 문제 설명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여기 김민이고요. 변리사 스쿨에서 생물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 자료는 양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뭐 설명해서 다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핵심만 말씀드릴 테니까 뭐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한번 쭉 훑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1차에서 민법이나 산재나 자과에 대한 그 일반적인 내용은 다른 강사님들이 뭐 소개를 해주시기도 하고 정보를 구하시는 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저는 물리화학, 생물, 지학 4과목의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작년 4월에 벌써 작년이네요. 작년 4월에 작성이 된 거고 작년 2월에 1차 시험 끝나고 그 문제들을 포함해서 작년 2월 문제를 포함해서 한 13년치 물화생지 기출문제를 풀이를 하고 팩터를 도입을 해서 난이도나 아니면 실전에서의 문제 풀이 시간 이런 팩터들을 도입을 해서 통계치를 내고 분석을 하고 전략을 제시한 자료입니다. 자료를 작성한 이유는 그 물리나 화학이나 지학의 특성을 알아야지 좋은 생물 강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작성을 한 거고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작년 4월에 한 거의 2시간 정도, 1시간 반 정도 그 자료를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뭐 꼼꼼하게 보실 분들은 그 동영상이 변리사 스쿨에 있으니까 그걸 보셔도 되고 자료만 훑어보셔도 될 것 같고요. 내용이 좀 많아서 목차를 앞에 준비를 해놨고요. 백그라운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레코멘데이션스인데 이제 전략 부분이죠. 자과 4과목의 특성은 어떻고 어떻게 접근하시는 게 좋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고, 기타 부분이고 이쪽에 어널리시스 부분이 그 기출문제 물화생지 13년치를 분석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생물에 대해서 제가 생물 강의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으실지 테이블을 추가를 했습니다. 백그라운드를 좀 말씀드리면 좀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일단 여기 최근 3년 그러니까 2021년, 20년, 19년 요 시기하고 그 이전에 약 9년 그 이전은 산인공에서 큐넷에 공지를 하지 않아서 이제 데이터를 얻을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그 이전 9년하고 최근 3년을 보시면 저는 페이즈 1, 페이즈 2라고 부르는데 출제 경향이 많이 다릅니다. 민법이나 산재나 자과 다 많이 변화했고요. 컷을 보시면 전체 컷이 페이즈 1의 시기에는 70점부터 한 75점, 물론 67점 때도 있었지만 이랬는데 페이즈 2의 시기에는 지금 77점부터 81점까지 굉장히 많이 컷이 올라갔습니다. 이유는 뭐 수강생들 수준도 높아졌지만 그 민법이나 산재, 자과 3과목이 다 좀 최근 3년은 굉장히 좀 쉬워졌다는 게 평이고요. 그게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자료에는 페이즈 1에 대한 내용과 페이즈 2에 대한 내용이 같이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2022년에 어떤 쪽으로 나올 거냐를 예측하자면 사실 개인적으로는 페이즈 2가 나오겠죠. 페이즈 2의 형식으로 나올 텐데 출제 방식을 보면 이때가 사실 더 좋습니다. 변별력이 더 좋고 컷은 올라갔지만 좀 모든 과목들이 출제할 만한 내용에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출제 방식이 사실 더 좋고요. 이 페이즈 1 시기에는 민법 산재도 좀 그렇지만 이제 자과 같은 경우에 좀 너무 어렵거나 대부분의 수험생이 맞출 수 없는 문제들도 있고 영역을 벗어나는 문제도 꽤 있고 해서 출제 방식이 페이즈 1보다는 2가 훨씬 좋습니다. 올해 2월에 출제가 된다면 아마 페이즈 2의 방식으로 출제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함부로 예상을 하는 건 좀 위험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페이즈 1 시기나 2 시기에 다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내용이 다 나와 있고 차이점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페이즈 2의 시기에는 민법이나 산재, 자과 다 꽈락률인데 꽈락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꽈락을 당할 가능성은 적은데 이제 컷이 높으니까 많이 맞춰야 되니까 어렵죠. 근데 페이즈 1의 시기에는
특성이 민법 산재의 경우는 과락률이 30%를 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자과는 어마무시했죠. 그래서 2012년에는 과락률이 61%, 17년에는 42%.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 시기였죠. 지금은 경향이 많이 바뀌었지만. 그래서 페이즈 1의 시기와 페이즈 2의 시기를 비교를 해보면 컷이 전체 컷은 7점 정도, 민법은 4점, 산재는 5점, 자가는 한 7점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이제 찾으실 수가 없어요. 그 큐넷에 더 이상 공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여기 집어넣었는데 산인공에서는 매년 그 응시자들의 민법, 산재, 자과 평균점 계속 공지를 합니다. 매년. 근데 합격자의 평균은 공지한 적이 없어요. 근데 딱 한 번 2016년 이해에만 좀 자세한 통계를 공지를 했고 몇 년 후에 싹 지워버렸기 때문에 지금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여기 올렸고요. 그래서 합격자의 평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사실 몰랐는데 이 데이터를 좀 추정을 할 수가 있죠. 페이즈 1의 시기였고 그 다음에 컷이 75니까 페이즈 1 시기에서 좀 쉬웠을 때죠. 그래서 산재는 합격자 평균이 85, 민법은 89, 자과는 한 66점 정도 되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자과 합격자의 평균이니까 컷보다도 훨씬 높겠죠. 합격자의 평균 받으시면 뭐 훌륭하게 합격할 수 있죠. 66점이라고 하면 아까 페이즈 1과 페이즈 2의 갭을 봤을 때 자과가 한 7점 높아졌다고 하면 이건 응시자의 평균이니까 합격자 평균은 7점보다는 조금 낮겠죠. 한 6점 정도 상승했다고 보실 수 있겠죠. 그러면 66점. 그러니까 현재는 합격자 평균이 한 70점 초반 정도 된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과를 70점대 초반을 맞으시면 훌륭하게 합격하고도 여유가 있다는 거죠. 물론 65점 맞으셔도 민법 산재가 받쳐주면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쪽은 전략 부분인데 뒤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2019년까지 13년간 물화생지 기출문제를 풀이를 했고요. 팩터를 도입을 했는데 난이도, 문제 풀이 시간, 그 다음에 NT라고 저는 부르는데 여기서는 짱돌 문제라고 보통 하죠. 근데 이제 용어가 그래서 좀 순화해서 Not Typical Problem이라고 NT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DF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죠. NT는 좀 시험에서 나오는 전형적인 영역이 아니라 영역을 벗어난 문제들. 사실 여러분들이 1년 1차를 준비하신다고 했을 때 자과 한 과목에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은 한 달도 되게 사치스럽죠. 예. 뭐 생물이다 그러면 사실 한 달 안에 기본 강의 듣고 그 다음에 복습하시고 기출문제 여러 번 풀어보셔야 되고 또 한 3회독은 하셔야 돼요. 생물도.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이제 객관식 문제라고 다른 새로운 기출되지 않은 문제들 풀어보고 최종 정리하고 그걸 다 합쳐서 한 달이니까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모든 과목이. 1차는 어려운 점이 과목이 많다는 거죠. 거의 민법도 한 4과목으로 보셔야 되고 특허도 한 2과목. 그렇게 따지면 거의 12과목이거든요. 12과목을 1년 동안 공부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어렵습니다. 어찌됐든 뭐 생물을 한 달 공부한다고 했을 때 비전공자가 과연 맞출 수 있는가? 거의 못 맞춥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 그런 문제들은 이제 NT로 분류를 했고, DF는 실전에서 풀이 시간이 한 3분 이상, 그리고 난이도는 상중이면 그것도 거의 못 풉니다. 자과의 경우는 여러분이 1년 동안 열심히 하셔도 40문제 60분 동안 다 푸시는 분이 많지 않아요.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만 풀 수 있고. 그래서 실전에서 3분이고 상중이면 그냥 풀지 않고 밀어놓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실제 풀게 될 가능성이 적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분류를 해서 통계치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약은 풀이 시간 먼저 보시면
물리 15분, 화학 20분, 생물 9분, 지약 7분 정도 되죠. 근데 여기 이 풀이 시간은 화학의 경우는 어마무시한 한 35분 걸린 적도 있는데, 이 풀이 시간은 여러분이 거의 각 과목의 전공자 수준으로 공부를 하셨을 때라서 실제 달성하기 힘듭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정말 자연과학을 열심히 하셔서 시간이 충분하면 10문제 무조건 맞출 수 있다는 실력이 됐을 때 풀이 시간인데, 그 정도까지는 1년 동안 달성하기 힘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기 전공이 아닌 이상은 세이프티 팩터로 한 20-30%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합하면 한 51분 되는데 실제로는 60분, 70분이 된다는 얘기죠, 보통. 자, 그 다음 난이도는 보시면 여러 과목이 동시에 어려운 해가 있었는지 봤는데 서로 좀 비껴갑니다. 뭐 물리가 어려우면 화학이 쉽고 이런 식이고, 그다음에 NT 문제, 아까 비전형적인 문제는 물리, 화학, 지학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괜찮은데 생물이 문제였죠. 한 30%가 NT 문제였다고 보입니다. 이거는 사실 전공자가 아니면 거의 손댈 수 없을 정도예요. 한 달 공부해도. 그래서 생물은 그게 문제였고, 그 다음에 DF 문제, 실전 풀이 시간 3분 이상, 난이도 상중은 역시 화학 물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화학이 더 어렵다고 보셔야 됩니다. 풀이 시간도 길고. 자, 풀이 시간 과목별인데, 아까 페이지 1하고 2 시기를 말씀드렸죠. 페이지 2 시기가 어떻게 변해서 컷이 올라갔는지를 파악을 하기 위해서 봤는데, 물리화학의 경우는 난이도는 최근 3년에 크게 쉬워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난이도는 변화가 없고 풀이 시간이 좀 리즈너블하게 좀 짧아졌어요. 실제 풀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점수가 올라갔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NT, 비전형적인 문제인데 다른 과목은 중요하지 않고 생물이 문제였죠. 이렇게 보시면 NT라고 표시된 것들은 전공자가 아니면 사실 맞추기 힘든 문제들이 곳곳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예. 생물은 열심히 노력하시고 뭐 이해도 많이 해야 되지만 암기도 많이 하시면 정복할 수 있는데, 이런 NT는 사실 맞추기 거의 힘듭니다. 이걸 목표로 하긴 힘들고. 그 다음에 생물의 경우 페이즈 1과 페이즈 2 식의 차이점은 다행히도 요 최근 3년간 MT 문제가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NT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여기는 생각하기에 따라서 출제를 예상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NT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서 최근 2년간은 NT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좋은 출제 경향이죠. 앞으로도 이렇게 나오는 게 바람직한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DF 어려운 문제들은 이제 물리, 화학이 문제고 화학이 더 많습니다. 전체 풀이 시간이고 과목별 풀이 시간, 물리, 화학 풀이 시간 비교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를 초기에 상중하로 판별을 했는데, 실제로는 화학 같은 경우에는 어려우면은 뭐 거의 20 몇 분이 걸리는데 비전공자면 거의 30분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실제 난이도보다 시험에서 압박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난이도가 높아진다고 보셔야 되죠. 그래서 웨이팅 팩터를 도입을 했습니다. 화학을 20분 정도에 풀어야 돼요. 근데 40분이 걸렸다. 그러면 난이도가 200%, 2배로 증가하게. 30분이 걸린다. 그러면 물리를 10분 안에 풀어야 되니까 난이도가 150% 증가하게. 그래서 보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전에서 풀이 시간을 고려한 난이도이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한 약 12년간 컷이랑 꽈락률이랑 이제 평균인데, 응시자 평균이죠. 전체 응시자 평균이 한 47점 정도 됩니다. 그걸 한 이유는 이걸 비교해 보기 위해서였죠. 자, 과목별로 가장 어려웠던 해하고 쭉 표시를 했습니다. 물리는 붉은색 여기가 제일 어려웠고, 그다음 주황색, 그다음 화학은 이런 식이고, 생물 이렇게 한 다음에 연도별로 이 꽈락률하고 과목의 난이도를 코릴레이션을 보기 위해서 만든 거죠. 여기 붉은색이 이제 꽈락률이 높을 때였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물리나 화학이 어려운 해에 꽈락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실제 결과는 좀 다르고 생물이 어려웠을 때 꽈락률이 가장 잘 일치합니다. 지학이 좀 영향을 미치고 화학은 경향이 전혀 비껴나가죠. 그래서 이걸 해석하기가 좀 어려웠는데 조심스럽게 해석을 하자면 아까 응시자의 작업 평균이 한 47점이었죠. 47점이면 19문제 정도 맞춘다는 얘기죠. 근데 지학은 난이도가 높고 낮고 공부만 열심히 하시면 누구나 10개 맞추실 수 있습니다. 아마 평균이 한 8개 정도는 될 거예요. 지학에서 거의 점수를 따시고 생물에서 좀 따고 물리학에서는 거의 점수를 조금밖에 못 따는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은. 현재 상황은 그렇고 여러분들은 그 패턴을 벗어나서 이제 잘 대응을 하셔야죠. 그래서 네 과목 타겟을 어떻게 잡는 게 좋을지를 말씀드리면 지학의 경우는 이건 무조건 10개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못해도 9개. 하나 틀리면 짜증날 정도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지학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과목 중에 그래도 가장 선물 같은 과목이기 때문에 지학은 무조건 꼭 잡으셔야 되고 생물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나티피컬한 문제, 비전형적인 문제들이 이제 최근 안 나오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나오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나온다면 안 보셔도 됩니다. 비전공자이신 분들은 NT를 목표로 하지 마시고 그냥 전형적인 티피컬한 문제 중에서 중하 정도 맞춰도 한 7문제 됩니다. 최근에는 NT가 안 나오고 있으니까 8문제, 9문제까지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하게 접근하는 게 맞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다음 물리하고 화학은 사실 어렵습니다. 다른 두 과목보다. 그래서 뭐 전공자들은 다르겠지만 물리하고 화학은 난이도 하에 해당하는 것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것만 챙겨도 11문제고 11문제, 뭐 지학에서 9개 맞고, 생물에서 7개 맞고, 11개 맞으면 27개죠? 그러면은, 얼마죠? 4, 7, 67.5. 하여튼 70점 정도 충분히 맞으실 수 있거든요. 그 정도 맞으시면 훌륭하게 합격하실 수 있고, 처음에는 잘 모르실 텐데, 자연과학은 일단 1차에서 열심히 목표를 세우고 그것만 달성한 다음에 버리셔야 돼요. 2차 이후에는 다시 보실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과학은 최대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시간을 세이브해서 산재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민법에 투자를 하셔야 되고. 예. 그래서 70점 근처로 목표를 맞춰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맞고요. 다음은 이제 제가 생물 강의를 하니까 생물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의외로 생물에서 고배를 마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뭐 물론 물리나 화학을 어려워하시는 분도 많지만 근데 아까 득점하시는 거 보면 지학에서 많이 득점하고 생물에서 받쳐주지 않으면 물리와 화학에서 뭐 특출한 능력이 있지 않으면 좀 힘듭니다. 그래서 생물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생물의 문제는 네 과목 중에 가장 용어가 많습니다. 영역이 넓고 그리고 출제되는 기출문제들을 보시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까지 섭렵하시려고 하시다가는 한 달 안에 절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공부하다가 길을 잃기 쉬워요. 대부분 좀 생물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은 한 달 동안 기초 용어를 반복하다가 그런 용어가 있었던 것 같아 수준에서 시험이 닥치게 되죠. 그래서 생물은 좀 어떻게 공부하실지 길을 잘 찾아가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생물 시험에서 13년치 기출문제들을 분석을 하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여기는 이제 교재 편제죠. 교재마다 다르지만 교재마다 매칭시키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카테고리를 나눠놨는데 카테고리는 이 편제보다는 출제 경향에 따라서 카테고리를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설명을 달아놨으니까 그걸 한번 보시고 생물 기본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기출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셔야 돼요. 뭐 다른 과목도 그렇지만 특히 생물은 이 풀을 보시고 기출문제를 푸시면서 머릿속에 매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역에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고 어디는 많이 나오고 어디는 얕게 나오고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온다는 게 머릿속에 매핑이 되면 기본서를 보실 때 중요한 내용을 잘 공부하시고 가벼운 내용은 빠르게 그런 식으로 밀도 있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표를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고,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쪽은 기본적인 부분이라 출제가 안 돼도 무조건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어느 수준까지는. 여기는 세포 호흡 광합성인데 여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기출문제는 깊게 파지 않습니다. 다 얕게 팝니다. 얕게 핵심을 반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잡으셔야 되는 영역이고, 여기는 이제 세포 분열 쪽인데 이쪽보다는 약간 어렵지만 여기도 깊이 파지 않습니다. 기출문제에서. 여기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하셔서 득점을 무조건 하셔야 돼요. 여기 DNA 복제나 발현 부분도 마찬가지고, 유전학은 조금 골치 아픕니다. 황당하게 어려운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는 피하고 쉬운 쪽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기출문제 보시고. 그다음에 생명공학 기술은 워낙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접근하기 힘들고, 이쪽은 방어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지금 아직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실 텐데, 나중에 이제 1차를 공부하시고 내용을 한번 보시면 그때 어떻게 공부할지 감이 잡히실 겁니다. 그래서 생명공학 기술 쪽은 좀 기출된 거 위주로 방어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고, 인체 생리학 부분인데 여기는 출제 경향성을 파악하기조차 힘듭니다. 그리고 문제가 많이 나왔지만 이 정도 중요도를 갖는 출제될 수 있는 부분이 한 2배 이상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나올지도 모르고 난이도도 중구난방입니다. 굉장히 쉬운 것부터 전공자도 못 푸는 문제까지 다양해요. 여기는 방어 영역입니다. 여기 커버하겠다? 안 됩니다. 네. 기출 중심으로 핵심을 공부하셔서 방어하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굉장히 쉽고 공부하기도 편한데, 지금 요 시기까지는 쉬운 문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최근은 쉬운 문제가 전혀 안 나오고, 질소순환은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고, 이 파트에서. 우점식물은 굉장히 지역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파트는 어렵게 내려고 이제 준비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비를 하셔야 되고, 여기도 좀 쉬운데 고세균 이 세 문제나 나왔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 고세균은 이슈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나머지 하디와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쉬우니까 기본을 잘 챙기시고, 그래서 보시면 확실하게 핵심을 잡아서 득점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여기는 방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공부하는 방식이 좀 다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물은 시사성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물리나 화학이나 지학하고는 다르게 생물은 인류가 계속 연구를 해왔지만 최근 30년, 40년 사이에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노벨상 수준의 연구 결과들을 보면 생물의 굵직굵직한 결과들이 나와요. 그거는 기본서에 없어도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코로나 같은 위험한 질병이 돌면 그것도 기본서에 없어도 출제가 됩니다. 코로나나 AI, 조류독감이나 5157 옛날 햄버거병, 그다음에 프라이온, 광우병 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시사성 테마도 주의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저 연말에 그 시사성 테마 무료 특강을 하니까 그때 내용을 정리해드리니까 그때 보시면 됩니다. 생물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위쪽은 이제 전략 부분인데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여러분이 설명을 자세하게 써놨으니까 한번 쭉 훑어보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처음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실수를 하시는 게 실전에서 문제를 풀 때 순서입니다. 네. 시험 보시면 자과는 물리, 화학, 생물, 지학 순서로 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페이지는 별로 안 중요한데 13페이지긴 한데 그 순서대로 푸시면 안 됩니다. 비계산 문제인 생물하고 지학 둘 중에 자신 있는 거 풀고, 하여튼 생물 지학을 먼저 푸셔야 돼요. 시간 관계상. 그리고 물리, 화학 순서로 푸시는 게 좋습니다. 화학은 가장 어렵고 난이도도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화학 전공자시라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응시
수험생들은 그 순서로 푸시는 게 좋습니다. 생물하고 제약 풀고, 물리 풀고, 화학 풀고. 사실 저는 생물 강의를 하고 있지만 이제 생화학을 공부했고 원래 화학과거든요. 근데 생물 문제 출제가 참 패턴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학 전공, 생물이 아니라 화학의 출제 패턴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학 전공하신 분들도 화학 너무 믿고 하시는 건 좀 위험해요. 전공자의 입장에서 봐도 상당히 어렵고, 일단 계산 문제들이 스텝이 길어서 전공자도 사실 잘 대응하기 힘들 정도니까 화학 전공 아니신 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그 순서로 문제를 꼭 푸시는 게 좋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제 강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처음 이제 올해 2월에 1차 시험을 보겠죠. 그러면 이제 그 내용 갖고 이 자료를 다시 업데이트해서 이제 자가 전략 설명회를 할 겁니다. 3월쯤에 할 텐데 여러분들은 뭐 자료를 보셨으니까 그건 들으실 필요 없고, 그다음에 기본 강의, 생물 기본 강의를 한 3, 4월쯤에 시작하게 될 거고요. 저는 그 교재를 하이탑을 사용을 합니다. 근데 제가 교재를 안 썼거든요. 이제 교재를 쓸 생각이 있는데 아직은 아니고 현재로서는 없고, 근데 교재에 대해서 하이탑 갖고는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공자가 아닌 이상은 쉬운 내용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교재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교재가 있으면 어떤 교재가 제일 좋을까요? 그러면 제가 쓴 교재가 제일 좋습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교재가 없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가장 맞는 교재를 선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물 베이스가 없으시면 좀 기초적인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강의를 듣고 복습하실 때 그런 부분이 하이탑이 잘 돼 있고, 그래서 하여튼 기본 강의는 3, 4월에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합니다. 기출문제 풀이는 작년에 한 13년치를 한 10강 정도 했어요. 한 30시간. 그러니까 기출문제 풀이에 비해서 강의 수가 되게 긴데, 이유는 기출문제는 당연히 풀고 기출문제에 관련된 이론들을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 강의의 목표는. 그래서 기출문제에 관련된 이론이 생물에서 핵심 이론이죠.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를 해서 핵심 이론을 정리하면서 기출문제를 푸는 강의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차 공부를 하시고 나서 1차를 열심히 기본 강의를 공부하시고 나서 기본 강의를 열심히 공부했는데 기출을 잘 못 풀겠어요. 이런 분들이 꽤 많아요. 그때 들으시면 좋고, 작년에 무료로 했습니다. 올해는 무료로 하게 될지 아니면 유료화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학원하고 얘기를 해봐야 되고, 근데 한 7, 8월에 이제 새로 기출문제 풀이 강의를 하니까 그 전까지는 작년 무료 강의가 있으니까 그걸 이용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연말이 될지 모르겠는데 늦은 시기에 아까 말씀드린 시사성 테마 무료 특강으로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도 무료 특강을 작년에 했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시사성 테마로서 출제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따로 정리를 한 거고요. 근데 올해 2월에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출제가 되면 재출제될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때는 내용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시사성 테마 무료 특강하고 합쳐서 하게 될 거고요. 예. 뭐 어떤 강의를 들으시던 마지막에 시사성 테마 무료 특강을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연말에 한 4회 정도 그 최종 정리 강의를 하게 됩니다. 예. 저희 강의에 대한 소개는 마쳤고요. 자료는 나중에 시간이 되실 때 한번 쭉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과는 민법이나 산재보다 중요도는 떨어지지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투입할 수 있는 시간이 짧고 잘못 공부하시면 타격이 굉장히 큽니다. 1차에서. 예. 민법 산재는 공부하시면 공부하시는 만큼 올라가요. 점수가. 근데 자과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거의 70점 수렴하면 거의 만점에 가까운 거예요. 짧은 시간에 그걸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 내용을 정리한 거니까 시간 되실 때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